연속행렬 곱셈입니다. 연속행렬 곱셈 문제는 연속된 행렬들의 곱셈에 필요한 원소 간의 최소 곱셈의 횟수를 찾는 문제입니다. 먼저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 10,20 행렬 A와 20,5 행렬 B를 곱하는데 원소 간의 곱셈 횟수는 10 곱하기 20 곱하기 5해서 곱셈의 횟수는 1000입니다. 그리고 두 행렬을 곱한 결과 행렬 C는 10 곱하기 5 행렬이 됩니다. 앞선 그림에서 행렬 C의 한 개의 원소를 위해서 행렬 A의 한 개의 행에 있는 20개의 원소와 행렬 B의 한 개의 열에 있는 20개의 원소를 각각 곱한 값을 더해야 하기 때문에 20회의 곱셈이 필요합니다. 이제 3개의 행렬을 곱해야 되는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연속되는 행렬의 곱셈에는 결합법칙이 허용이 됩니다. 즉 A 곱하기 B 곱하기 C는 A와 B를 곱한 결과에 C를 곱하는 것과 B와 C를 곱한 결과에 A를 곱하는 결과가 같다는 것입니다. 다음과 같이 행렬 A가 10 곱하기 20, 그 다음에 행렬 B가 20 곱하기 5, 행렬 C가 5 곱하기 15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먼저 A와 B를 계산한 후에 그 결과 행렬과 행렬 C를 곱하기 위해서 원소 간의 곱셈의 횟수를 세어보면 A 곱하기 B를 계산하는데 아까 10 곱하기 20 곱하기 5의 결과가 1000분의 곱셈이 필요하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행렬의 크기는 10 곱하기 5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C 행렬을 곱하면 10 곱하기 5 곱하기 15 해서 750번의 곱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연산의 결과를 합산하게 되면 1750회의 원소의 곱셈이 필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B 곱하기 C를 먼저 연산한 후에 행렬 A를 그 결과 행렬과 곱하면 B 곱하기 C를 계산하는데 20 곱하기 5 곱하기 15 해서 1500번의 곱셈이 필요하고 그 결과 20 곱하기 15 행렬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를 행렬 A와 곱하는데 10 곱하기 20 곱하기 15에서 약 3000번의 곱셈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1500 플러스 3000은 4500개의 곱셈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동일한 결과를 얻음에도 불구하고 원소 간의 곱셈의 횟수가 4500-1700에서 2800이나 차이가 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연속된 행렬을 곱하는데 필요한 원소 간의 곱셈의 횟수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행렬의 곱셈 순서를 찾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주어진 행렬의 순서를 지켜서 이웃하는 행렬끼리 반드시 곱해야 하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A 곱하기 B 곱하기 C 곱하기 D 곱하기 2를 계산하려는데 이때 B를 건너뛰어서 A 곱하기 C를 수행한다든지 B와 C를 건너뛰어서 A 곱하기 D를 먼저 수행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부분 문제들이 만들어집니다.
맨 윗줄의 가장 작은 부분 문제들은 입력으로 주어지는 각각의 그 행렬 자체가 될 것이고요. 크기가 2인 부분 문제들은 두 개의 이웃하는 행렬을 곱셈하는 것으로 이루어진 4개의 부분 문제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것은 이 부분 문제들이 이렇게 겹쳐져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일 A 곱하기 B와 C 곱하기 D처럼 부분 문제가 서로 겹쳐지지 않도록 계산을 하면 B 곱하기 C에 대한 해가 없기 때문에 새로운 계산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해서 이렇게 이웃하여 서로 겹치는 부분의 문제들을 미리 구하여 놓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은 크기가 3인 부분 문제가 이렇게 3개가 존재하게 되고요. 서로 이웃하는 부분 문제들끼리 역시 겹쳐져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줄에는 크기가 4인 부분 문제가 2개이고요. 역시 마지막에는 한 개의 문제로서 입력으로 주어진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연속 행렬 곱셈을 위한 동적 계획 알고리즘입니다. 입력은 연속된 행렬 A1 곱하기 A 곱하기 AN까지고요. 이때 단 A1은 D0 곱하기 D1이고 A2는 D1 곱하기 D2, AN은 DN-1 곱하기 DN이 됩니다. 이 알고리즘의 출력은 입력의 행렬 곱셈에 필요한 원소의 최소 곱셈 횟수가 리턴되게 됩니다. 라인 1, 2에서는 배열의 대각선 원소들, 즉 1,1, 2,2, n,n을 각각 0으로 초기화하는 부분입니다. 그 의미는 행렬 A1 곱하기 A1, A2 곱하기 A2, AN 곱하기 AN, 즉 각각을 자신의 원소와 곱한 횟수가 0이라는 뜻이죠. 왜냐하면 실제로는 아무런 계산이 필요 없기 때문에 이렇게 초기화를 하는 부분이고요. 이렇게 초기화를 하는 이유가 CII가 가장 작은 부분 문제의 해이기 때문입니다. 라인 3은 for loop의 L은 1부터 n-1까지 변하게 되는데요. 이때 L은 부분 문제의 크기를 2부터 n까지 조절하기 위한 변수입니다. 이를 위해서 4번 for loop의 i가 1부터 n-l까지 변하게 됩니다. L이 1일 때는 i는 1부터 n-1까지 변하므로 크기가 2인 부분 문제의 수가 n-1개가 되고요. L이 2가 되게 되면 i는 1부터 n-2까지 변하므로 크기가 3인 부분 문제의 수가 n-2개가 됩니다. L이 3이 되면 i는 1부터 n-3까지 변하므로 크기가 4인 부분 문제의 수가 n-3이 됩니다. 자, 이거는 이 그림을 보시면 이해가 편하실 건데요. L이 1일 때와 L이 2일 때, L이 3일 때 각각 계산되는 횟수를 계산한 거고요. L이 n-2가 되게 되면 i는 1부터 n-2가 되기 때문에 2까지 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크기가 n-1인 부분 문제의 수는 2개이고요. L이 n-1일 때는 i는 1부터
n-n-1개 이퀄 1. 따라서 크기가 n인 부분 문제의 수는 1개입니다. 라인 5는 j는 i 플러스 l이 되는데 이는 행렬 ai부터 aj까지의 곱셈에 대한 원소 간의 최소 곱셈 횟수, 즉 ci,j를 계산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l이 1일 때 i는 1이고 j는 1 플러스 1이 2가 되기 때문에 a1 곱하기 a2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i가 2면 j는 2 플러스 1 해서 a2 곱하기 a3을 계산하는 것이고 i는 3이 되면 a3 곱하기 a4를 계산하는 거고 i가 n-l이 되게 되면 an-1 곱하기 an을 계산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크기가 2인 부분 문제의 개수는 n-1개가 되는 것이죠. L이 2일 때는 크기가 3인 부분 문제의 수를 계산하기 위해서 i가 1이면 j는 1 플러스 2 이퀄 3이 돼서 a1 곱하기 a2 곱하기 a3을 연산을 합니다. 마찬가지 방법으로 i가 n-l이 되면 an-2 곱하기 an-1 곱하기 an을 연산을 하는 것입니다. 이때는 크기가 3인 부분 문제의 개수가 n-2개가 됩니다. L이 3일 때는 크기가 4인 부분 문제의 수가 n-3개가 되고요. L이 n-2일 때는 두 개의 부분 문제 a1부터 an-1까지의 곱과 a2부터 an까지의 곱을 계산을 합니다. L이 n-1일 때는 i가 1이면 j는 1 플러스 n-1은 n이 되기 때문에 주어진 문제 a1부터 an까지의 행렬의 곱을 계산을 합니다. 이를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이 그림은 부분 문제 개수가 점점 커지면서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각각의 부분 문제의 개수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라인 6에서는 최소 곱셈의 횟수를 찾기 위해서 ci,j를 무한대로 초기화를 하는 부분이고요. 라인 7에서 10은 for loop가 먼저 k가 i부터 j-1까지 변하면서 어떤 부분 문제를 먼저 계산하면 곱셈의 횟수가 최소가 되는지를 찾아서 최종적으로 cij 값의 그 값을 저장하는 부분입니다. 즉 k가 ai부터 aj까지의 행렬의 곱을 두 개의 부분 문제로 나누어 어떤 경우에 곱셈 횟수가 최소인지를 찾는데 여기서 부분 문제 간의 함축적 순서가 존재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k가 i일 때, k가 i 플러스 1일 때부터 k가 j-1일 때까지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고요. 이를 통해서 각각의 부분 문제 간의 함축적인 순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라인 8은 두 개의 부분 문제로 나뉜 각각의 경우에 대한 곱셈의 횟수를 계산합니다. 첫 번째 부분 문제에는 ci,k에 있고 두 번째 부분 문제에는 ck 플러스 1, j에 있으며 두 개의 해를 합하고 이에 di-1 곱하기 dk 곱하기 dj를 더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걸 더하는 이유는 두 부분 문제들이 각각
di-1 곱하기 dk 행렬과 dk 곱하기 dj의 행렬이고, 이 두 행렬을 곱하는 데 필요한 원소 간의 곱셈 횟수가 di-1 곱하기 dk 곱하기 dj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K값의 변화에 따라서 두 개 부분 문제에 해당하는 행렬을 각각 보여주고 있습니다. K가 i일 때 맨 앞에 부분 문제의 곱셈의 횟수는 di-1 곱하기 di가 되고요. 이 부분은 di 곱하기 dj가 됩니다. 각각 K값의 변화에 따라서 각각의 부분 문제에서 행렬의 크기를 계산하는 곱셈의 횟수가 보여지고 있고요. 9번에서 10번 라인은 라인 8에서 계산한 곱셈 횟수가 바로 직전까지 계산되어 있는 ci,j보다 작으면 그 값을 ci,j를 갱신해 주고요. k는 j-1일 때까지 수행이 되게 되면 최종적으로 가장 작은 값이 ci,j에 저장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라인 11번을 통해서 주어진 문제가 있는 해 C1,n을 리턴해 주게 됩니다. 역시 수행 과정을 한번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1 행렬이 10 곱하기 20 행렬이고 A2 행렬이 20 곱하기 5 행렬, A3 행렬이 5 곱하기 15 행렬이고 A4 행렬이 15 곱하기 30 행렬입니다. 이때 D0 곱하기 D1은 10 곱하기 20이고요. D1 곱하기 D2는 20 곱하기 5, D2 곱하기 D3는 5 곱하기 15, D3 곱하기 D4는 15 곱하기 30이 됩니다. 라인 1, 2에서 C1,1, C2,2, C3,3, C4,4는 전부 0으로 초기화가 되고요. 라인 3에 의해서 L이 1에서 4-1, 곧 3까지 변하게 되고 각각의 L 값에 대해서 i가 변하면서 ci,j를 계산합니다. 만약 L이 1일 때는 i는 1부터 n-l, 3까지 변하고요. i가 1이면 j는 1 플러스 1이 되기 때문에 a1 곱하기 a2를 위해서 라인 6에서 C1,2는 무한대로 초기화가 됩니다. 라인 7의 K는 1에서 J-1, 그러니까 1까지 변하기 때문에 사실 K가 1일 때는 한 번만 수행이 됩니다. 라인 8에서는 C1,1과 C2,2의 값에 D0, D1, D2를 더합니다. C1,1은 0이고 C2,2도 0이고 앞서 연산했던 값 1000이 되는 것이고요. 라인 9에 의해서 현재 C1,2가 무한대고 템포보다 크기 때문에 C1,2는 1000이 되게 됩니다. i가 2면 j는 3이 되고 A2 곱하기 A3을 위해서 라인 6에서 C2,3은 무한대로 초기화가 되고요. 라인 7에 의해서 K는 2부터 2까지 변하기 때문에 역시 한 번만 수행이 됩니다. 라인 8에 의해서 C2,2와 3,3에
D1, D2, D3를 더하게 되면 20 곱하기 5 곱하기 15가 되기 때문에 1500이 되고요. 라인 9에서 현재 2,3이 무한대가 되기 때문에 C 2,3은 1500으로 갱신이 됩니다. i가 3이면 3 곱하기 4에 대해서 C 3,4는 2250이 되게 됩니다. L이 2가 되면 i는 1부터 n-l이기 때문에 2까지 변하고요. i가 1이면 j는 1 플러스 2 해서 3이 되고 a1 곱하기 a2 곱하기 a3을 계산하기 위해서 라인 6에서 1,3이 무한대로 초기화가 되고 라인 7의 k는 1부터 2까지 변하기 때문에 k가 1일 때와 k가 2일 때 두 번 수행을 합니다. k가 1일 때는 라인 8에서 템프는 ci, k 플러스 ck 플러스 1, j 플러스 di-1 dk dj가 되게 되고요. 이는 c1,1 플러스 c2,3 플러스 d0, d1, d3 그래서 앞서 계산했던 1500에 뒤에 10 곱하기 20 곱하기 15의 면산의 횟수를 더해주면 4500이 됩니다. 라인 9에서 현재 1,3은 무한대이기 때문에 1,3이 4500으로 갱신이 됩니다. k가 2일 때는 라인 8에 의해서 템프는 ci, k 플러스 ck 플러스 1, j 플러스 di-1 곱하기 dk dj가 되고 c는 1,2 플러스 c 3,3 플러스 d0, d2, d3가 됩니다. 앞서 c1,2가 1000이었기 때문에 1000 플러스 0 플러스 10 곱하기 5 곱하기 15가 돼서 1750이 되고요. 라인 9에 현재 1,3이 4500인데 템프보다 크기 때문에 C1,3의 값은 1750으로 갱신이 됩니다. i가 2면 j는 4가 되고 a2 곱하기 a3 곱하기 a4를 연산하기 위해서 c2,4는 무한대로 초기화가 되고 라인 7에 의해서 k는 2에서 3까지 변하기 때문에 역시 k가 2와 k가 3일 때 두 번 수행이 됩니다. k가 2일 때는 라인 8에 의해서 템프는 CIK 플러스 CK 플러스 1, J 플러스 DI-1 곱하기 DK 곱하기 DJ가 되고요. 이는 C2,2 플러스 C3,4 플러스 D1, D2, D4가 됩니다. 이것은 0 플러스 2250 플러스 20 곱하기 5 곱하기 30이기 때문에 5250이 되고 라인 9에서 현재 2,4가 무한대이기 때문에 템프보다 크게 됩니다. 따라서 C 2,4는 5250이 됩니다. K가 3일 때는 라인 8에 의해서 템프는 C 2,3 플러스 C 4,4 플러스 D1, D3, D4가 되고요. 이것은 1500 플러스 0 플러스 20 곱하기 15 곱하기 30이 돼서 1500이 됩니다. 그러나 라인 9에서 현재 C2,4는 5250이기 때문에
이 템포보다 작고요. 따라서 그대로 C,4는 5250을 유지하게 됩니다. L이 3일 때 i는 1부터 n-l까지 변하고 이거는 1이 되기 때문에 i는 1일 때만 수행이 됩니다. i가 1이면 j는 4가 되기 때문에 a1 곱하기 a2 곱하기 a3 곱하기 a4를 연산하기 위해서 라인 6에서 C1,4는 무한대로 초기화가 되고요. 라인 7에 의해서 K는 1부터 3까지 변하기 때문에 K1, K2, K3일 때 각각 수행을 합니다. K가 1일 때를 연산해 보면 C1,4는 11,250이 되게 되고요. K가 2일 때는 라인 8에 의해서 템프 값은 C1,2 플러스 C3,4 플러스 D0, D2, D4가 되고 1000 플러스 2250 플러스 10 곱하기 5 곱하기 30 해서 4750이 되고 라인 9에서 현재 C1,4가 11250이기 때문에 C1,4는 4750으로 갱신이 됩니다. K가 3일 때는 라인 8에 의해서 C1,3 플러스 C4,4 플러스 D0, D3, D4가 되고 1750 플러스 0 플러스 10 곱하기 15 곱하기 30이 돼서 6250이 되게 됩니다. 하지만 이거는 라인 9에 의해서 현재 1,4에 있는 값 4750보다 크기 때문에 그대로 C1,4는 4750이 되게 되고요. 따라서 최종에는 4750이 남게 됩니다. 먼저 A1 곱하기 A2를 계산하고 그 다음에 A3 곱하기 A4를 계산해서 각각의 결과를 곱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다음은 알고리즘이 수행된 후에 배열 C의 결과가 되겠습니다. 매트릭스 체인 알고리즘의 시간 복잡도는 2차원 배열 C만 보더라도 알 수 있습니다. 배열 C가 n 곱하기 n이고 원소의 수는 n의 제곱인데 거의 2분의 1 정도의 원소들의 값을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의 원소, 즉 Ci,J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K 루프가 최대 n-1번 수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매트릭스 체인 알고리즘의 시간 복잡도는 B고 n의 제곱 곱하기 B고 n이기 때문에 결과는 B고 n의 세제곱이 되게 됩니다.